광복절 경축사에서 굳이 뭐 당 내용 문제나 네. 인사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게 곧 이제 100일 아닙니까?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내일 모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또 미래 비전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인적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개념도 없는 대통령실 무능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이제라도 국민의 불안을 덜고 분노를 잠재울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 참모진의 인적 쇄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교체보다는 기존 인력의 보강을 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보다는 기존의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 인적 자원이 투입이 된다. 이쪽으로 방점이 찍혔고 김은혜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을 새롭게 꾸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비해서 인력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네. 대략 20에서 30% 정도 줄어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실장이 3명, 수석 비서관이 8명이었는데 지금은 실장 2명, 수석 비서관 5명 체제로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대통령실과 저희 여당 내에서도 있었고요. 특히 지금 아직 정부가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인력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 홍보라든지 정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을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사 실패다 뭐다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이 뭐 어떻다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잖아요. 대안이 없이 그냥 계속 비판만 해왔었거든요. 이번에 아마 인적 교체가 대안으로 아마 제시가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기존에 있었던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유임 쪽으로 네.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설명인데요. 사실 이게 인적 쇄신으로 풀릴 실마리는 좀 아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비서실장이랑 뭐 정무수석을 교체하겠다라고 처음에 뭐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고 지금 김대기 실장의 어떤 그 전해지고 있는 워딩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뭐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해서 이 사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둑 아래 견져서 기자쟁선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둑을 두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일부 참모진들이 일갈사직을 하자.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카드로 어떤 인적 쇄신을 해보자라고 제안했지만 착각하지 말라라고 좀 딱 잘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참모들 선에서 뭐 인적 쇄신 카드를 내놓는다라고 해서 이게 가닥이 잡힐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 문제는 지금 정책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민정수석실, 정책실 이 부분을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두지 않기로 한 건데 오히려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야지 인력을 부족하게 가져가서 이렇게 공백이 생겼다는 것에 대통령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취약점으로 꼽히는 홍보 정무 라인을 보강한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여기에 이제 김은혜 전 의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영봉 홍보수석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지금 보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지지율 지금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업무 분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 홍보실이 대통령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에게 짐이 된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무슨 직업이 대변인이라고 할 네. 정도로 뭐 과거 청와대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도 대변인의 역할을 아주 또 잘 해왔고 평가가 좋은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홍보실에 김은혜 의원 전 의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뭐 천군만마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빅네임이 홍보실에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홍보만 강화하려고 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변호사님 짚어주신 정책 기능도 그렇고 특히 무엇보다 정무 기능이 좀 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초 여권 일부에서는 참모진 교체를 좀
폭넓게 해서 네. 대폭 물갈이를 해야지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냐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사람을 갑자기 네. 바꾼다고 지금 뭐 이런 게 뭐 확 바뀔 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보강을 해서 쭉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마땅한 후임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없었다. 임기 100일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사실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정무수석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여야 간의 어떤 협치 대통령께서 취임사로도 언급을 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비서실장도 지금 당의 내홍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이고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교체 카드를 이 대통령실도 만지작거리긴 했지만 이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 일각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하고 조언을 듣는 뭐 장제원 의원 같은 카드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아마 국민 여론상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이미 시작해 놓은 현안들이 워낙 많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뭐 인력을 교체하게 되면 이 정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죠. 지지율 어떻게 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이제 8주 만에 멈췄습니다. 2주 만에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지금 이 그래프상에 나타났는데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민심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여론조사 내용은 일단은 지지율 반등이 상승세로 이제 이어질지 저 꺾인 점에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또 떨어질지 이 분위기는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이 추가적인 악재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하신 분들은 저는 이미 다 좀 떠나가셨지 않았을까. 이미 네. 민심에 선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이준석 대표가 돌아섰다라는 게 우리 정치사에 사실 유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 우리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결집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조금 여론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는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